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전력공학에 관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플리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리커를 경감하고 싶다. 이랬을 때 전력 공급 측의 방안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플리커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전압이 불안정해서 조명이나 아니면 영상들이 일그러지는 찌그러지는 현상을 우리가 플리커라고 했습니다. 그럼 플리커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전압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죠. 그럼 전압 변동은 언제 발생하냐? 전압이 낮을 때 또는 임피던스가 클 때 우리가 플리커가 발생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과 3번을 먼저 보시면 2번과 3번은 내내 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전용의 변압기로 공급한다. 단독 공급 계통을 구성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리커가 많이 발생하는 부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 전기로 이런 것들은 임피던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바로 플리커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부하야. 그러면 이런 부하들은 별도로 시설을 해서 전용의 설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전용의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다른 부하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야. 예, 아주 보편적인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 아, 여러분 단락 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단락 전류가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임피던스는 작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급 전압을 낮춘다? 아니요. 가능한 한 공급 전압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 강화는 전압에 뭐예요? 반비례한다 이런 특성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 생각하시면서 아, 전압 강화를 낮추려면 전압을 높여야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께서 푸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수력 발전에 관한 문제죠.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 흡출관 물어봤어요. 여러분 흡출관은 어디에서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가 되셨으면 바로 선생님 반동수차 방식이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반동수차와 충동수차 방식이 있었어요. 충동수차 방식에서는 펠턴 수차가 사용된다고 그랬었고요. 자,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반동수차 방식이죠. 그럼 이러한 반동수차 방식에서 사용되는 프란시스 수차 또는 카플란 수차, 사류 수차, 프로펠러 수차 이러한 수차들은 보통 어느 낙차에서 사용합니까? 그렇죠. 바로 중에서 전악차에서 주로 사용한다더라 라고 배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높이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지. 앞서 말한 대로 충동수차인 펠턴 수차에서는 높이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낙차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중전악차 방식에서는 낙차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낙차를 여러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바로 흡출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흡출관의 역할을 물어보면은 유효낙차를 늘리기 위하여. 그래서 사실 정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문제 푸는 연습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로에서 중성자가 원자로 외부로 유출되어 인체에 위험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 벌써 정답 뭡니까? 그렇죠. 바로 차폐제가 나오죠. 자, 정답은 차폐제인데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차폐제의 역할, 그 다음에 제어제의 역할.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그쵸, 바로 감속제. 요 감속제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잘 해놔 주세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관한 것 중에서 잘 나오는 거 제어제, 그 다음에 감속제. 차폐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출제 빈도가 상은 아니야. 근데 얘에 비해서 얘하고 얘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거 이제 나왔으니까 한동안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어제하고 감속제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속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고속중성자를 뭘로 바꿔요? 그렇죠. 열중성자로 바꾸죠. 열중성자로 바꾼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여기 열이란 뜻이 다른 말로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라. 뭐라고 했어요? 네, 저속 중성자다. 그래서 속도를 저감시키는 에너지를 한번 빼는 거야. 힘을 좀 빼죠.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감속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랬든 저랬든 이 문제에서 너무 썰렁해서 차폐죠 하고 정답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너무 썰렁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 좀 더 해드렸어요. 뭐 이랬든 저랬든 같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문제네요. 아주 여러분 정형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자, 역률 80%, 그 다음에 500kVA의 부하가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의 크기가 500이래. 아,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부하가 있어요. 자, 부하가 있는데 피상전력의 단위를 줬네요. 500kVA. 그리고 이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자동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 그렇죠. 사인 세타는 얼마다? 0.6이다. 문제에서 안 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은 바로 탁 하고 튀어나오셔야겠죠. 자, 이랬을 때 100kVA짜리 콘덴서를 설치했다라는 거야. 그럼 콘덴서를 설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률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콘덴서를 설치한다. 짜잔, 콘덴서. 자, 전력용 콘덴서, 스테이릭 콘덴서를 설치했는데 그게 얼마짜리 설치했냐? 100kVA짜리 콘덴서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콘덴서니까 진상이에요, 지상이에요? 그렇죠? 진상 무효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시킴으로써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 역률을 개선합니다. 이게 바로 역률 개선의 원리죠. 자, 이랬을 때, 자, 부하는 약 몇 kVA가 되겠는가? 즉, 이 말은 뭐예요? 역률을 개선하면 부하의 크기가 원래 500짜리였는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홀쭉해지죠. 그 홀쭉해지는 그 부하의 크기가 얼마인가? 라고 뭐로 물어봤어? 피상전력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부하의 뭐부터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하의 지상 무효전력부터 구하라고 그랬었죠. 그럼 지상 무효전력 PR은 어떻게 구합니까? 피상전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럼 피상전력 얼마입니까? 500이죠. 여기다 곱하기 사인 세타 0.6이네요. 얼마야? 300kV죠. 자, 이렇게 300kV의 지상 무효전력이 나왔어. 그럼 얘는 이 300은 무슨 값이야? 진상이야, 지상이야? 네, 지상이죠. 부하의 무효전력은 무조건 지상입니다. 여기에 뭘? 여러분, 그렇죠. 바로 진상인 콘덴서를 투입하는 거죠. 그럼 부하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얼마큼 줄어드냐? 콘덴서의 용량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PR-를 구하면 PR-는 원래는 얼마였어? 300이었는데 여기서 콘덴서의 용량을 빼줘라 라는 거죠. 또 백. 자, 빼주면 얘가 얼마예요? 네, 200kV가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무효전력이 줄었구나 라는 거야. 그 무효전력이 줄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부하의 크기는 줄게 된다더라. 선생님, 얼마로 줄여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PA 다시 구하면 루트. 자, 500에 0.8이니까 유효 전력은 400이죠. 400의 제곱에 플러스 200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정답은 450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직접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그럼 원래 부하가 500짜리였어. 원래 부하의 크기가 500이었는데 여러분 콘덴서를 달고 나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450이 된 거죠. 자, 원래 부하가 차지하는 게 500kVA짜리 이따만 부하였어.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해서 우리가 역률을 계산하니까 부하의 크기가 좀 줄었다라는 거지. 얼마만큼으로? 450kVA만큼 줄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딱 보셔도 얘와 얘 사이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죠. 그만큼 다른 설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의 여유가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 개선치 장점 4가지를 공부했어요. 자, 첫 번째,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두 번째, 전압 강화가 경감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네 번째,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1년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기의 전격 부담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변성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계기용 변성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계기용 변압기가 있겠죠. 계기용 변압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바로 변성기라고 하죠. 그럼 계경변압기 약호로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또는 우리가 변류기도 있었죠. 변류기를 뭐라고 하죠? 네, CT. 그래서 PT나 CT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변성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변성기에 전격 부담을 표시하는 단위는 정답은 뭡니까? 예, 볼트 암페어입니다. 여러분 얘는요 시험에 거의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대신 이 전격 부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중에 자세히 배우냐? 2차 실기에서 수변전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1차에서는 간단하게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격 부담이라는 건 뭐냐? 이 변성기가 여러분 PT나 CT를 예를 들어서 변성기 2차 측에 여러분 계전기나 계측기들이 달립니다. 이러한 부하들이 소비하는 그 피상전력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예, 전격 부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는 정답은 볼트 암페어. 예,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선로와 같은 부하에서 교류 단상 3선식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전압 강화와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예,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거 전압 강화는 작고 네, 효율은 높다더라. 예,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많이 공부했었죠. 예, 가볍게만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부하 전류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죠. 네,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단록이죠. 자, 단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할이 뭐였죠? 그렇죠. 무부하시에만 선로를 개폐한다. 무부하시에만 선로를 개폐하는 개폐기다라고 배웠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부하시에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죠.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선로를 개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단록이는 아크 소호 능력이 중요하죠. 단록이는 아크를 소호시킬 수 있는 그 소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게 바로 단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단록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닫거나 얘를 열면 여기서 엄청난 아크가 생기죠. 이 아크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더라. 예, 매우 위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록이를 조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록이는 아크 소호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하 전류도 차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고 전류도 차단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험에서 이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선로 개폐기라고 있어요. 선로 개폐기. 시험에서 선로 개폐기도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LS, 라인 스위치라고 하는데 얘 또한 여러분 부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로 개폐기와 단록이는 짝꿍으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다 차단기죠. 네, 아크 소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하 전류도 개폐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고 전류도 차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럭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러분 금방 전에 풀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단록이. 이 단록의 조작 순서와 여러분 연계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록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오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란 게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떡하냐? 바로 인터럭 장치를 걸어놓는 거야. 일종의 안전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떤 안전장치냐?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이 말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킷 브레이커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단록이를 닫을 수 있다. 즉, 단록이를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조작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한 장치를 인터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어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통연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전력계통의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하였을 때, 그러니까 계통연계야 쉽게 말하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4장에서 또는 5장에서 안정도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안정도, 스테빌리티. 자,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두 번째, 계통의 전압 변동을 감소시킨다. 자, 세 번째, 계통에 주는 충격을 어떻게 한다? 완화시킨다, 감소시킨다.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이었어요. 자, 이 중에서 두 번째인 전압 변동을 억제시킨다. 그러면은 전압 변동을 어떻게 억제시키냐? 계통을 연계하면 된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랬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계통을 연계하면 전압 변동이 줄어들어. 신뢰도가 좋아져서 상당히 좋아져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적벽대전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점이 있는데 얘가 한번 사고가 나면 계통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선로의 임피던스가 증가돼요. 선로의 임피던스는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소가 됩니다. 왜? 계통이 서로 연계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임피던스는 여러분 줄어들게 되어 있어. 왜? 병렬 연결이 병렬 회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감소가 되잖아요. 그럼 임피던스가 감소가 되면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반대로 증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통을 연계했을 때 장점,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건설비 및 운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예, 서로 주고받는 거지. 더 건설하지 않고. 야, 내가 발전소 더 건설하지 않고 내가 전기가 부족할 때 네 거 다 꽂아. 너가 부족할 때 내 거 줄게. 자,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주파수의 변화가 작아진더라. 아무래도 계통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좀 더 스테빌리티, 안정도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신뢰도도 증가한다.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가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골 주제죠. 우리가 연가를 이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죠. 위치를 다시 배열하는 거. 자, 이 연가는 왜 하는 거였어요? 바로 선로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죠. 그럼 선로정수 평형인데 선로정수를 평형하게 하면 뭐가 좋냐라는 거죠. 자, 그 뭐가 좋냐? 두 가지 외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을 뭐한다? 억제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가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연가의 방법이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죠. 자, 몇 배수로 등분한다? 3배수로 등분한다. 키워드고. 자, 두 번째, 자, 연가의 효과, 선로정수. 선로정수를 뭐한다? 평형시킨다. 선로정수를 평형시키면 뭐가 좋아요? 자, 직렬공진. 감소. 자,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뜻이에요.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을 어떻게 한다? 억제시킨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감소시킨다. 자, 이런 것들이 연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컴팩트하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직렬공진 방지, 통신선의 유도장애 감소, 선로정수 평형. 예, 내내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대지 정전 용량의 감소,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문제 아주 쉽게 낸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공지선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가공지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공지선의 역할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예요? 그죠? 직경내 차폐. 두 번째 유도례 차폐. 세 번째 통신선의 유도장애
차폐 또는 저갑 또는 억제, 차폐선의 역할까지 했었죠. 자, 이러한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면은 여러분 난공불락은 아닙니다. 자, 유도의 서지. 유도의 서지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에요. 직경내 차폐, 유도의 차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경내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가공시선이 막아준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세 번째를 보세요. 차폐작용이란 말이 나와 있고 전자유도장애 적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키워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쭉 하고 써놨어요. 이거는 제가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도대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은 진짜 한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별로 많이 나오지 않던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은 1번 철손이죠. 여러분 철손은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변압기나 전동기에서 나오는 고정손에 속하죠. 케이블에서 나오는 손실은 아닙니다. 자, 그럼 케이블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가운데에 여기 도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도체를 감싸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절연체죠. 절연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하죠? 시스라고 하죠. 시스. 자, 그래서 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저항손이라고 하죠. 저항손. 그 다음에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절연체손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유전체손이라고 합니다. 유전체손. 자, 그 다음에 요 시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시스손이라고 하고 또는 연피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크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가볍게 1번으로 하시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얘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틀려도 크게 지장은 없던 문제입니다. 자, 전압 요소가 필요한 계전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호 계전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릴레이가 있어요. 그럼 릴레이가 어떤 신호를 받아서 삐리릭 삐리릭 하고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전압이라는 물리량 또는 전류라는 물리량. 전압이나 전류라는 이 물리량을 가지고 계전기가 동작을 하든지 동작을 안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전압의 요소가 필요한 계전기가 아닌 것은 즉 이 말은 뭐냐? 전류 요소로만 동작한다 이 얘기지. 전압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자,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시는데 전압과 전류가 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번 보시면 지락 과전류 계전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OC 자, 예쁘게 적어 있죠. 다시 해볼게요. 자, OCGR이라고 하죠. 자, OCGR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 전류 요소로만 동작하는 계전기가 지락 과전류 계전기예요. 선생님, 전류 요소로만 동작하는 계전기가 OCGR만 있습니까? 아니요. 쉬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OCR. 자, OCR이 뭐예요? 그렇죠? 과전류 계전기죠. 이러한 과전류 계전기나 지락 과전류 계전기는 전류 요소로만 동작하는 계전기에 속합니다. 즉 전압이 달라졌다고 해서 전압에 따라서 얘네들이 동작하는 계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주파수 계전기나 동기 탈조 계전기나 방향성 지락 과전류 계전기는 전압 요소가 필요한 계전기가 됩니다. 자, 방향성 지락 과전류 계전기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DGR, DGR 같은 거 또는 뭐 SGR.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비슷한 예를. DGR이나 SGR은 우리가 전압 요소가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파수 계전기, 동기 탈조 계전기도 전압 요소가 필요합니다.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지락 과전류 계전기는 전류에 의해서 동작하구나라고 여러분 새롭게 배웠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송전선에서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코로나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 E 제로는 자, 24.3에 M0, M1, 델타, D에 로그의 10에 R분의 D다. 우리가 코로나 임계전압을 많이 외웠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랬을 때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M0는 뭡니까? M0는 자, M0는 전선의 표면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면계수 새 전선 뉴 낡은 거 말고요. 새로운 전선일수록 여러분 표면이 어떻다? 그렇죠? 매끄럽죠. 그 다음에 M1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날씨계수라고 할까요? 날씨계수 높을수록 좋죠. 클수록 좋죠. 맑은 날 좋다. 그래야지 코로나 임계전압이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자, 바로 델타였죠. 델타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하죠. 상대 공기 밀도 기압이 높을수록 여러분 코로나 임계전압이 또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가 전선의 지름이죠. 전선의 지름이 클수록 임계전압이 커진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사실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D를 엄청 크게 한 게 뭐다? 바로 복도체죠. 그래서 코로나 방지를 할 때 복도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할 텐데 여기까지 끝까지 한번 볼게요. 요 D는 뭐예요? 바로 선간거리죠. 선간거리.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으면 날씨 계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간다. 높아지는 경우 맞습니다. 기압이 높다? 그렇죠. 기압이 높으면 얘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 공기 밀도가 낮다. 상대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코로나 임계전압 낮아지는 거죠. 이게 상대 공기 밀도인데. 자, 그러니 여러분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고르기가 되게 쉬웠던 문제죠. 자, 보시면 전선의 반지름과 선간거리가 크다. 전선의 반지름과 선간거리가 크다라는 것은 아무튼 얘 있죠, 얘. 얘가 어떻게 한다? 커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얘네들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 전체적인 코로나 임계전압은 커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 4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네,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가공선 계통은 지중선 계통보다 인덕턴스 및 정전 용량이 어떠한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가공선 계통을 물어봤어. 그럼 가공선 계통은 지중선 계통보다 인덕턴스가 크고 정전 용량은 어떻다? 작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정답을 고르시면 짜잔,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가공선과 지중선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단도체와 복도체의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십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상 무부하 발전기의 일선 지락 고장 시에 흐르는 지락 전류는 일선 지락 시 여러분 지락 전류를 구하래요. 그럼 지락 전류 IG는 3의 I의 제로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I0가 뭡니까? 네, 바로 영상전류였죠. 그럼 영상전류 어떻게 구했어요? 자, 요 식을 다시 쓰면 3 곱하기 영상전류는 자,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다라고 그랬죠. 자, 영상분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분의 전압 2 그리고 3을 곱해요. 그럼 이 식을 찾으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 거의 정답을 외워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답만 딸딸딸딸 외우라고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송전선에서 임피던스는 근데 어떤 임피던스야? 그냥 임피던스야? 특성 임피던스야? 그렇죠. 특성 임피던스는 그럼 바로 식이 나와야지. 자,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어드미턴스에 대한 임피던스의 B다. 이렇게 했었죠. 요식 다시 써볼게. 요식 다시 쓰면 자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제 직렬 성분이죠. 그래서 저항 R에 플러스 뭐 J의 오메가의 L. 자, 그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G 플러스 J의 오메가의 C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R하고 G를 만약에 무시를 해볼게요. 그럼 R하고 G를 무시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하고 또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니까? 루트 C분의 L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특성 임피던스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식이 되는 거고 얘도 식이고 얘도 식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답은 어떤 거 고르면 돼? 그렇죠? 표현이 요거니까 1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공부할 때 혹시 모르니까 다음번에 시험에 나올 때 또 다른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138 로그의 10의 R분의 D다. 요런 것도 여러분 좀 추가로 한 가지 여유가 되시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물어보네요. 자,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답 많이 외웠던 문제인데 자, 정답은 뭐예요? 네, 코로나 손실이죠. 코로나 손실은 전력 원선도에서 절대 알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문제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수력발전소에서 낙차를 얻는 방법에 의한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래. 아, 정답은 여러분 양수식 발전소야. 댐식이나 수로식이나 유역 변경식은 여러분 낙차를 얻는 방법에 의한 분류가 맞아요. 근데 양수식 발전소는 낙차를 얻는 방법이 아니죠. 물을 어떻게 이용하냐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카테고리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양수식 발전소는 누구가 같이 나와야 돼? 뭐 저수지식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어느 수용가의 부하 설비는 전등 설비가 500, 무슨 설비가 600, 그다음에 400, 그다음에 기타 100이 있다. 이랬을 때 최대 수용 전력이 1200이래요. 이랬을 때 수용률은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문제죠. 자, 수용률 어떻게 구해요? 수용률은 전체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이죠. 그리고 만약에 퍼센트법으로 물어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 자, 한번 숫자 대입해 볼게요. 자, 설비 용량이라는 것은 500, 600, 400, 그 다음에 100을 다 더하면 되지. 500 더하기 600 더하기 400 그 다음에 더하기 100 이거에 대한 최대 전력값 친절하게 줬죠. 얼마? 1200 줬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뭐 당연히 곱하기 100은 하신다고 가정하고 자, 가볍게 정답이 75%가 나옵니다. 자, 75%가 나오고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참고 삼아 알려드릴게요. 수용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수용률은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여러분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설비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